나 살면서 이런 데 처음 와봐.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릅니다. 우리 자덕이 있잖아요. 햇빛에서 겁나 자전거 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썬블럭이 되게 중요한데 그 썬블럭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늘 영상을 찍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고 있는 고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네. 들어가고. 오. 와. 멋있죠? 나 살면서 이런 데 처음 와봐. 올해 들어 올해 들어 제일 뻘쭘한 애가 여기 나랑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인 것 같기도 하고. 아, 힐링 칵테일이라 그래서 뭐라고요? 컬러별로 힐링한다고? 네, 힐링 칵테일이라는 상품이에요. 저는 칵테일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거 뭐예요? 오, 피부 진단기? 정말 많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외선을 받으면서 자전거를 타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아까 제가 좀 귀에 들어오던 얘기가 그렇다고 즐기는 걸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더 그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자외선을 받으면서 썬블럭을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특히 남자분들. 저는 남자치고는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덕분들은 자료 사진이 나가겠지만 이제 하얀 살과 검은 탄 피부를 내가 자전거 이렇게 열심히 탔다. 저는 그 문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자랑하고 좀 빨리 늦겠죠. 오늘 피부 전문가 몇 년 종사하셨죠? 2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올해 나이가 대충 나오시네요, 계산하면. 몇 살부터 일을 했거든요. 아, 10살부터요? 힘든 삶을 사셨던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이제 더워지는 여름에 자전거를 타시면서 좀 좋은 정보를 가지고 피부의 소중함을 알고 자전거를 즐기면서도 좀 썬블럭도 잘하고 그런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아르케를 함께하고 있는 MK 유니버셜의 교육팀장으로 있는 고현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10살부터 일을 에스파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이에요. 자전거 타신 분이 일단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외선을 받는데 그 자외선이라는 거를 일반 사람들은 그냥 햇빛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자외선이 이제 몸에 필요한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광합성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매우 필요하죠. 원래는 평균 하루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가벼운 산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현대인들이 그렇게 햇빛을 받을 일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일상생활에서도 유리창을 통해서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서 그 정도만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외선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몸에서 뭐가 생성되나요? 비타민 D. 비타민 D도 나오고 네. 그리고 자외선을 마저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노화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타민 D라고 말하는 어떤 특정한 물질도 만들긴 하지만 면역력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원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햇빛을 좀 받으러 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북유럽이나 이런 데 약간 해 안 들어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발전하는 게 왜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 조명기구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잖아요. 처음으로 전문가가 네. 이제 저희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보통 나가면 최소 4시간, 5시간 많게는 10시간 일반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을 햇빛을 받거든요. 그러셨을 때가 약간 노화가 오겠죠. 강노화라고 말하는. 네네네. 많이 늙죠. 아, 정말 많이? 많이 늙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거. 자전거 탈 때 제일 뭘 많이 해요? 저는 아무래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바릅니다. 대부분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하면 한번 바르고 여자들 말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 그냥 씻고. 그리고 막 빡빡 씻죠. 그래서 비누죠. 남자는 비누죠. 그러니까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야외 운동하러 나가기 전은 나가기 뭘 전. 준비해야 되나요? 1번. 1번 스킨을 3번에서 5번까지 바른다. 스킨을 5번을 바르라고요? 네. 스킨을?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좀 이따 또 얘기해요. 일단 스킨을 5번 발라라. 중에 첫 번째
번째가 이제 스킨은 한 번 바르고 조금 멈춰요. 아 멈추고? 네, 왜냐면 이제 들어가는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바르고 또 멈췄다가 한 번 바르고 멈췄다가 이걸 한 5번 정도를 하시고 나면 피부가 물을 일단 먹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해줘요. 근데 이제 스킨만 하게 되면 물이니까, 물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비가 만약에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안에 쌓여있는 거를 입게 되면 체온이나 막 이런 게 빠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네. 똑같이 근데 저 스킨은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요. 음. 그러니까 얘를 안 나가게 막아주기 위해서 에센스를 한 번 더 발라줘요. 스킨을 3번에서 5번 바르고 에센스를 발라라? 바르고. 에센스가 뭐죠? 네, 에센스는 로션이나 크림은 영양분을 많이 넣어준다고 보면 토너보다, 그러니까 스킨이라고 부르는 토너보다 조금 더 농도가 수분을, 진하고. 네, 농도가 진한 수분을 넣어주는 게 에센스라고. 오늘 진짜 영상 너무 어렵다. 태영님은 언제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본인이. 남자는 딱 운동하고 샤워하고 거울 쳐다보고 그때 가슴 근육이 피쭉 나서 그때 제일 예뻐요. 아니 얼굴. 아 얼굴요? 그때도 얼굴이 제일 예쁘죠. 그러니까 그 네, 샤워했었을 때가 왜 예쁘다고 생각하냐면 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자전거를 타러 가기 전에 네. 스킨 3번 4번에 에센스까지 발라주는 게 이제 시작인가요? 시작이죠. 아 이제 그렇게 하고 나가면 돼요? 아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크림으로 또 한 번 블럭을 해줘요. 크림까지 발라서 크림을 바르고? 완벽하게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딱 막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분들이랑 자외선이랑 이제 완전하게 분리시켜주는 선크림을 그 위에서 한 번 더 바르죠. 그럼 정리를 하면 스킨 3번 5번 에센스, 크림, 마지막에 이제 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요? 자전거 타러 가기 전에? 그럼 자전거 타러 가기 전에 준비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겠네요? 하는 동안에 피부에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한 번만 더 하고 차 타고 가면서 이제 네. 휴대를 반드시 해갖고 다녀야 되는 거. 이제 나가기 전에 준비는 끝났고 나갈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그렇죠. 팩트도 기본인데 팩트하고 이제 선크림하고 뿌리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죠. 엄청나죠. 근데 그 열을 계속 다운을 시켜줘야지 덜 늘거든요. 근다고 해서 그때 세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세안을 하게 되면 다 빠져나갈 거니까. 그래서 그때 온도 낮춰주는 들고 다니는 칵테일이 있어요. 이거요. 미스트? 네. 눈 감아보실래요? 아니요. 죽이지 않아요. 칵테일이 뭐예요 도대체? 상품명이 이제 힐링 칵테일이라고 하는 상품인데, 그래서 앰플과 토너를 같이 있는 앰플 토너이기 때문에 미스트가 아니라 수분을 남아있어서 계속 촉촉하게 수분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토너입니다. 화장품 유튜버들은 존경스럽습니다. 뭐 어렵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때는 그냥 물을 먹는데 축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빠르게 또 후반전을 떼야 되니까 먹는 음료가 다르죠. 그렇죠. 빨리 흡수되는 그런 것들만. 그죠? 그게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갈 때 썬블럭 할 수 있는 거랑 칵테일 정도를 챙기면 좋다는 얘기죠. 그쵸. 되게 똑똑하신데요? 정리를 잘하네. 개그 유튜버가 아니었어요. 네. 똑똑이었어요. 네, 개그는 할래요 저는. 그러니까 SPF 지수랑 PA 지수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자외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자외선은 사실 3가지 파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UV라고 하는 게 자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VA와 그렇지. UVB 네. 그리고 UVC 이렇게 3가지를 보통 말을 해요. 그런데 UVC는 이제 내려오면서 오존층에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지상까지 내려오진 않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차단을 해줘야 되는 게 UVA랑 B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UVA를 차단해주는 걸 말하는 게 PA 지수고 UVB를 차단해주는 걸 말하는 게 SPF 지수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UVA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쉽게 말해서 까맣게 타게 하는 자외선이고요. UVB는 피부를 빨갛게 익게 만들어주는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가지고 있는 이 색소 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색소 인자들이 좀 까맣게 올라오느냐 빨갛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멜라닌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색소 때문에 또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드론라이더님은 햇빛을 받으면 까매져. 까맣게 익으세요. 네, 까맣게 이거. 우리 드론라이더님은 까맣게 타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그럼 PA 지수를 더 신경 써야 된다. PA 지수를 더 신경 쓰셔야 되고, 빨개지시는구나. 빨갛게
있기 때문에 UVB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UVB는 이런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그 차단이 되는데 UVA는 차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드론라이더님은 운전하실 때나 실내에 있을 때도 UVA 차단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할 때도 새까맣게 타는 사람들은 선크림을 발라라. 네. PA가 유리창을 높은 수치에 선크림 발라줘라. 타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 SPF는 막 숫자가 붙어 있고, 그쵸,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네, PA는. PA는 막 플러스가 네네네. 붙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면 제가 안 하죠. SPF 지수는 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자외선을 1을 차단한다라고 하면 그 SPF 지수가 30이다. 그러면 30분의 1을 차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97%, 96% 차단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도 사실 SPF 지수 숫자가 엄청 높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SPF 지수가 2만 되더라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외선 50%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나 15 정도가 일상생활할 때 차단력이 좀 밖에서 야외 활동하실 때는 뭐 30 정도, 그리고 저희처럼 아주 오래 장시간 햇빛을 보는 사람들은 뭐 30에서 50 정도를 이제 차단력으로 골라주시면 되시고. 그럼 해외에서 100짜리 직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얘기네요. 50이랑은.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게 SPF가 해외에서 직구가 가능하다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SPF 수치가 많이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한국 사람은 PA가 그러니까 A가 더 그렇죠. 많이 받으지 빨개지는 경우보다 까매지는 경우가 그쵸. 많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유럽, 그러니까 선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SPF라는 수치가 먼저 나왔지 PA는 후에 나온 거잖아요. 기준도 그렇고. 근데 네네. 그게 선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유럽인들이 피부암이나 이런 게 생기는데 밖에 나가서 빨개지니까 이걸 맞고 나니까 이만큼 있다가 생기네? 그게 SPF거든요. 빨간 게. 그래서 SPF는 유럽의 화장품들의 선에서 이제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한국.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분들은 50 정도를 해도 네. 대부분은 충분하다. 사실은 SPF 지수 숫자를 높은 걸 고르는 것보다 자주 수시로 더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숫자보다? 네. 아니 근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100 바르면 그냥 2시간에 더 바르는 거 4시간에 5시간 하면서 더 발라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숫자가 아니고. PA는 플러스가 늘어갈 때마다 차단력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외선 차단율이 플러스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뭐 2배, 플러스 2개가 있다 그러면 4배, 3개가 있다 그러면 8배를 차단해주는 어떤 그런 더블로 붙지 말고 더블로가 그거네요. 능력에 대한 수치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차단력이 높은 거라고 그냥 쉽게 이해해 주시면 되긴 한데 저희는 한 3개 정도 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자전거 타시는 분들 3개 정도? 그러면 SPF 50에 PA 3개 정도의 선블럭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써라. 지수 50에 PA 플러스 용량이 얼마나 돼요? 50ml입니다. 50ml면 몇 번을 바를 수 있는 거죠? 50ml면 그래도 저희가 한 통을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저희는 사실 수시로 계속 더 발라야 되기 때문에 금방 더 쓰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저희가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해요? 잘 펴 바르는 게 중요해요? 많이 듬뿍 잘 펴 발라라. 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려고 할 때는 500원 동전 크기만큼 짜서 그게 얼굴에 쓰는 거예요? 그만큼을? 네, 그만큼을 얼굴 전체에 발라주시고 2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야 정확하게 자외선 차단이 2시간에 한 번씩 이런 선크림과 선 에센스 타입을 계속 덧바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팩트 형태를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파우더가 아니고 선 블럭 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하기 위함도 있죠. 자외선 차단도 하고 네. 예쁜 척도 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선은 그 중복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크림 발라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선크림도 발라주고 그리고 비비도 발라주고 앞면이 두꺼우실 때까지 많은 걸 써는 걸. 두꺼워 저도 보이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두꺼워 보이나요? 아니요? 두꺼워 보인다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타고요. 열심히 2시간 더 빠르고 몇 개를 겹겹이 발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썬블럭 엄청 잘했어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이 세안은 그때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끝나고 나서의 세안은 그냥 비누로 쉐를 물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운동하고 난 내 피부 컨디션은 드라이 클리닝용 센시티브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민감한 상태. 네,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 진짜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 죄송합니다. 개그 유튜버라 지금. 그때 사용하는 클렌저가 이제 우리가 민감용으로 나와 있는 클렌저들이 있죠. 피부과 테스트랑 이런 거를 마친. 그래서 네네. 그런 클렌저로 아주 손톱 말고 손끝을 사용해서 애기 피부를 만진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부드럽게 클렌즈를 손에다가 덜어요. 네, 그리고 덜어요. 얼굴에다가 묻히고 아주 얼굴에 묻히고. 네, 얼굴에 묻히고 아주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네, 아주 부드럽게 정말 손이랑 내 얼굴이랑 안다고 이 안에 있는 클렌징만 내 얼굴에 단단한 느낌이 될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물 세안 끝. 무슨 클렌징? 오일컷 클렌징 한번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오일컷 클렌징 그러면 이제 오일을 컷해준다가 아니라 오일이 안 들어가 있다는 일반 폼 클렌징 있는 거 말고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때는 해도 상관없어요. 폼 클렌징. 네네. 다른 때는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상태로 해주셔도 되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 또 말씀드리지만 운동에서 혈관 확장돼 있어. 거기다 땀 났어. 그랬는데 이제 이 땀 닦는다고 내가 자극 줬어. 거기다 바람 맞았어. 계속적으로 화장품 덧발랐어. 그래서 자극인데 집에 가서 클렌징 할 때 오늘 내 선크림 되게 많이 발랐으니까 잘 씻어야지 하고서 빡빡 씻어. 그러면 조직이 허물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늙겠죠. 혹시나 이제 라이딩이 끝나고 어떻게 케어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많이 따가울 경우, 맞아요. 너무 많이 했을 때. 사후에 네네네. 그때가 첫 번째가 클렌징, 두 번째가 이제 팩인데 팩? 네, 팩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즉각적 진정. 보통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붙이는 거 하세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붙이는 게 왜냐면 네네네. 피부 온도가 바로 내려가니까. 근데 저도 해요. 주면. 또 야간에 뜨거운 열기에 자외선은 없는데 야간에 라이딩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야간 라이딩 갔다 왔을 때는 세안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때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간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자외선은 안 본 같지만 그쵸. 열은 열받았죠. 네네.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열로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땀 흘렸죠. 네네. 그러면 pH 밸런스도 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복원은 해줘야 되니까 팩을 하시는 게 좋죠. 즉각적으로 일단 여름 살살 세안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밤에는 팍 세안해도 되겠네요. 밤에도 선블럭은 2시간에 한 번씩 꼭 하고 PA 플러스 3개, SPF 50 제품을 쓰고 나가기 전에 스킨 5번, 에센스, 크림 그 다음 선블럭 하고 나가고 갔다 와서 세안을 할 때 무슨 클렌징? 오일컷 오일 클렌징 써서 살살 세안하고 팩을 딱 해줘라. 네. 해주면 피부 노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쵸. 저 정리를 딱 하면은 CMP예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 잘 씻고. 근데 여기서 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극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분 잘 주면 되고, 그게 에센스 알로에로, 그 다음에 프로텍트라고 말하는 크림과 선블록을 잘 하시면은 우리 행복하게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어쨌건 자덕분들이 밖에 나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외선을 맞으면서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데 제 주변에도 햇빛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가 되게 노화가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선블럭 잘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타시는 오랫동안 자외선을 받는 운동하시는 분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10살부터 일하셔가지고 27년 나이는 비밀입니다. 근데 저는 운동은 하지 말자라는 주의 자체가 아니고 운동은 더 열심히 하자라는 주의인데 기왕이면은 문제가 예측이 가능하니까 대부분 자전거 타는 사람 이럴 것이다라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니까 잘 보호하셔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많이 자전거를 타셨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클렌징 C, 수분 M, 보호 P, CMP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행복한 라이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욕 같기도 하고 자덕과 이 업종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상관해요. 네, 야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 이 CMP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세 가지는 피부 온도 낮춰주시고 탈수 예방해주시고 자외선 차단해주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말 잘 지켜주시면 노화도 예방하시면서 즐거운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 잘 정리해서 자전거 타시는 외분에도 야외에서 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피부를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리고 관리를 하시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요 아래쪽에 주소랑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은 영상 보고 문의하셨다면 더 친절하게 해주실 거죠? 저는 늘 친절해요. 다시 더 친절하게 해주실 거죠? 훨씬 친절해요. 친절하게 얘기를 저 해주신다니까. 10살 때부터 친절하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네, 1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하셨고 27년 하셨는데 나이는 비밀입니다. 네, 여기 요 밑에 주소로 문의를 하시면은 좀 더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또 홈쇼핑 같다. 그런 분이든 선생님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